안녕하세요. 친절한 벤다스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 사용해 보시면 좋을 어플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네이버 스마트 보드인데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키보드 있죠? 그 키보드 앱입니다. 뭐 굳이 키보드 앱을 쓸 필요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일단 이 영상 보시고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해보세요. 자, 네이버에서 만들어진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편히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이용하신 분들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네이버 스마트보드 앱은 나온 지 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모르시거나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네이버 스마트보드 앱 하나만 설치해도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강추하는 키보드 앱, 네이버 스마트보드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이버 스마트보드의 다양한 기능들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카톡 화면을 하나 열었고요. 보시면 키보드 모양이 여러분들과 조금 다를 거예요. 일단 제일 대표적인 건 색깔이 들어갔다 라는 게 틀리실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중간쯤에 이런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스마트보드의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기능들 하나하나 제가 사용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N은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또는 블로그 글을 쓰다가 어떠한 정보를 검색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번거롭게 화면 닫고 네이버 열고 검색하고 이런 과정 없이 한 번에 키보드에서 검색도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 친구랑 영화를 예매할 건데 지금 상영되는 영화가 궁금하다 하실 때에는 대화를 나누다가도 이 N자를 누르시면 미리 제공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아니면 내가 여기에다가 보고 싶은 영화 정보가 있으면 공조라고 적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 공조 2를 탁 누르면 이렇게 공조 2에 대한 정보가 보이죠? 이 정보를 친구랑 나누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공조를 탁 눌러서 텍스트 공유. 그러면 공조 2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이거를 전송 누르면 친구는 이 링크를 바로 탁 누르면 바로 이동이 되는 거겠죠. 검색도 편하고 바로바로 공유까지 할 수 있어서 이 N 기능은 저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기능 중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채팅을 하거나 아니면 블로그 꾸밀 때 여러분들 스티커나 이모티콘 많이 사용하시죠? 그렇게 우리의 글을 예쁘게 꾸며줄 수 있는 기능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앞에 보이는 스마일 모양과 옆에 .p라고 적혀있는 아이콘 그리고 하트 모양 아이콘들이 스티커와 이모티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마일 모양을 눌러보면 이렇게 다양한 스티커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선택을 해서 전송 누르면 이렇게 전송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그 옆에 보이시는 P자를 눌러볼까요? 이 P는요, 문자 이모티콘이에요. 우리가 인스타나 아니면 블로그 아니면 어떤 대화에서 이런 거는 어떻게 만든 거지? 하고 생각이 들었던 모양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 저는 가끔 이런 이모티콘들을 카톡이나 아니면 인스타에서 많이 봤거든요. 글 내용 쓰고 이런 이모티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스마트보드는 이러한 이모티콘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기분에 따라 선택을 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트 모양 아이콘 스티커 기능인데요. 이 스티커는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만의 스티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단 메뉴 중에 마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마이를 탁 누르게 되면 저는 이미 저희 아이의 얼굴을 이용해서 스티커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 아마 플러스 버튼만 있으실 거예요. 나만의 스티커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탁 누르시면 스티커 추가하기 나오실 거예요. 스티커 추가하기를 누르고 여기에 여러분들 얼굴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 얼굴, 강아지 얼굴 이렇게 딱 맞춰서 사진 찍으시면 되고요. 또는 내 갤러리를 탁 누르시면 갤러리에 있는 사진 이용해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귀여운 스티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 스티커들이 카톡에서 만약에 상대에게 보내려고 할 때 선택을 하고 보내지면 좋은데 바로 보내지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할 대상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야 이렇게 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카톡에서는 아직 제공이 되진 않고요. 블로그에서는 이 스티커를 바로 쓰면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보시면 종이 모양처럼
네모난 하나 아이콘이 보이실 텐데요. 이 아이콘은요, 자주 쓰는 문구를 등록할 수 있는 아이콘이에요. 우리가 카톡이나 이메일 또는 어떤 인터넷상에서 내 이메일 주소 또는 우리 집 주소나 계좌번호 또는 인스타 해시태그 같은 거를 자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그 문구를 등록을 해 놓으시면 매번 번거롭게 입력하지 않고 저장되어 있는 문구를 탁 누르기만 하면은 바로바로 입력이 되실 겁니다. 저는 인스타에서 해시태그를 미리 다 적어 놓고요. 이렇게 해시태그 탁 눌러서 입력을 하기도 합니다. 자주 쓰는 문구를 등록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편집이라고 보여요. 이 편집에서 문구 추가하기를 탁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자주 쓰는 문구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죠. 이곳에 내가 자주 쓰는 문구를 적어놓고 완료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 상단 뒤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카톡 채팅 화면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우리 집 주소 방금 썼던 내용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체크 표시되어 있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다가 이게 띄어쓰기가 맞나? 아니면 맞춤법이 맞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도 글을 쓰면서 오랜만이야, 오랫? 아니면 며칠 뒤에 며칠? 막 이런 거 약간 헷갈리는 맞춤법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할 때 이런 맞춤법을 바로바로 수정도 가능한데요.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이렇게 제가 친구한테 대화하듯이 내용을 하나 써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타가 있는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체크 아이콘을 탁 누르시면 오랜만이야, 며칠 띄어쓰고 뒤에 만나, 이 내용이 맞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요. 이 수정된 내용으로 적용할 거면 아래쪽 V자 체크 누르시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전송을 누르면 되겠죠. 여러분 혹시 해외 직구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어떤 외국말을 써야 할 때, 외국어를 사용해야 할 때 우리 영어를 접하게 될 때 좀 순간 당황스럽죠. 내가 영어로 답변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영어로 되어 있는 그 문장을 해석을 해야 될 때 뭐라고 해야 될지 매번 번역기를 켜고 복사하고 붙여넣기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과정 없이 우리 실시간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 기능도 키보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아이콘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고 자, 여기 글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자, 영화 보러 가자라고 입력하니까 Let's go to the movies 이렇게 영어가 바로 나와요. 이거를 전송 누르면 상대방한테 이렇게 영어가 가겠죠. 자, 상대방이 나한테 이러한 영어를 보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꾹 누르면 여기서 복사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번역기 있죠? 이 실시간 번역 아이콘을 탁 누르시고 이곳에 붙여넣기 하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양방향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탁 누르고 지금 입력된 언어가 영어였죠. 번역할 언어가 한국어예요.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이 영어로 보내도 나는 이렇게 한국말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밌는 기능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책이나 아니면 어떤 종이 문서 같은 거에 텍스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텍스트가 들어간 이미지를 이용해서 내가 추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콘 중에 T라고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T를 탁 눌러보시면 이렇게 카메라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카메라가 활성화가 되는 모습 중에서 텍스트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책 위에다가 카메라를 올려두고 아래쪽에 카메라를 촬영을 탁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글자를 알아서 텍스트 추출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 텍스트 나는 그대로 이용할 거다 하시면 아래쪽 V자 체크. 그럼 키보드를 다시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채팅창에 제가 방금 추출한 텍스트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를 전송을 탁 눌러주면 상대에게 추출한 텍스트가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그 다음 옆에 이 마이크 모양 보이실 거예요. 이 마이크 모양은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거는요, 마이크를 누르고 난 다음에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말로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옆에 이렇게 연필 모양, 연필 모양 뭔가 그리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이 연필을 탁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제가 하얀 도화지에 직접 뭔가를 쓸 수 있어요. 한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걸 전달하고 싶다. 아래쪽 V자 체크. 이거 역시 이미지 바로 보내기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친구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좀 번거롭죠? 하지만 이 그리기 기능,
펜 그리기 기능은요, 카톡에서만 바로 전송이 안 되는 거고, 우리 삼성 갤럭시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메모장이 있으실 거예요. 그 메모장을 열어서 내가 키보드를 열고 이렇게 그리기 버튼 있죠. 이 그리기 버튼 이용하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내가 뭐라고 쓰고 난 다음에 V자 체크해도 바로 전송이 돼요. 또한 옆에 카메라 모양 보이시죠?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카메라 모양 누르시면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 하나를 태그를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표시도 하고 V자 눌러서 이렇게 전송도 할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자, 스마트보드에 정말 우와 이런 기능까지 라고 생각했던 게,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 있으시죠? 저는 인스타랑 유튜브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카톡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블로그를 하던 어떤 메일을 쓰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인스타나 블로그로 바로 이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던 거 창을 내리거나 닫고 인스타나 블로그 창을 다시 열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키보드에서 여기 인스타 모양을 탁 누르면 바로 제 인스타로 이동이 되고요. 만약에 유튜브를 누른다 그러면 제 유튜브 채널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참 편리하죠. 그 외에 다양한 기능들을 보고 싶다 하시면 이 설정 모양 톱니바퀴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네이버 스마트보드의 기능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설정 한번 볼까요? 기본 설정 가면은 언어 추가나 입력 방식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내가 입력하고 싶은 키보드 모양 있죠? 키보드 모양을 여러분들이 선택도 하실 수가 있고요. 자주 쓰는 문구,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도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자주 쓰는 문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 스와이프로 열기?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 스와이프 열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채팅창으로 넘어왔을 때, 자, 만약에 내가 글을 쓰고 있는데 자주 쓰는 문구가 필요해 하면 스와이프로 열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왼쪽으로 손가락을 쓱 돌리기만 해도 이렇게 자주 쓰는 문구가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상세 설정을 가볼게요. 상세 설정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의 높낮이나 아니면 진동 기능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거고요. 키보드 높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고요. 전 한 120 정도로 둘게요. 위에 메뉴 중에서 숫자 키라고 보이죠? 이 숫자 키를 끄면은 이렇게 숫자 메뉴들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숫자 키를 키면 숫자가 보이죠? 자, 특수 문자를 지우면 이렇게 한글 자판 뒤에 보면 특수 문자, 이게 숫자 기능이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고, 마침표 키는 영문 자판에서 확인하세요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마침표 키는 열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영어로 갔을 때 우리가 naver.com, gmail.com 할 때 이 점 있죠, 점. 이 점을 활성화 시킬 거냐 안 할 거냐예요. 마침표 키를 지우게 되면 이 스페이스가 늘어나면서 점이 사라졌죠. 마침표가. 이거를 딱 활성화하면 이렇게 마침표가 생깁니다. 자, 키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테두리 색깔이 하나하나 들어가느냐 아니면 안 들어가냐인데 키 테두리 열어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로 여백 이것도 조절, 하단 여백 조절 하나씩 여러분 눌러보시면 돼요. 진동과 소리는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진동을 울리게 할 건지 아니면 소리 나게 할 건지 이걸 선택하시는 거고요. 다른 내용은 크게 사용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아래쪽에 보시면, 맨 아래 보면 앱 공지 자동 보기, 날씨 자동 보기, 뉴스 자동 보기 이 세 개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 이렇게 다 켜놓게 되시면 여기 다양한 그 광고창이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이렇게 비활성화 해두시는 게 훨씬 편하시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테마 한번 가볼게요. 테마는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키보드에 다양한 디자인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솜사탕을 넣은 거고요. 기본 화이트를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기본 키보드를 이용하실 거예요. 자, 아래로 쭉 내리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예쁜 디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뒤에 이미지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는 키보드에 그 시야를 좀 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미지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건 좀 피하는 편입니다. 전 보라색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선택하고 다운로드 누르면 바로 적용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보라색 키보드로 변경이 되죠. 자, 그럼 툴바 한번 가볼게요. 툴바는요, 이렇게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아이콘들 있죠. 이런 거에 대한 기능들을 추가 넣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 추가적으로 넣고 싶은 게 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제가 다 이거 하나하나 넣은 거거든요. 이런 메뉴들은 다 하나하나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툴바에서 추가로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 비어있는 공간들 있죠? 이 비어있는 공간들에 내가 뭔가 넣고 싶다 하시면 예를 들어 전체 선택 이걸 누를 거예요. 그러면 꾹 누르고 그럼 얘네들이 흔들흔들 거리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끌어서 여기 탁 놔주시면 돼요. 그리고
상단에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난 이거 이제 지우고 싶어 하실 경우에는 얘를 또 꾹 누르시면 또 흔들흔들 거리죠. 그러고 이때 X를 탁 누르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는 네이버 스마트보드 어떻게 설치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드로이드 이용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네이버 스마트보드라고 입력 후 앱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세요. 네이버 스마트보드 앱을 열어서 실행해 주세요. 스마트보드가 실행되면 첫 화면에 사용 방법 관련된 창이 보이게 되어 오른쪽 하단에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마다 설명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난 굳이 안 봐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단에 건너뛰기를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보드 실행에 앞서 몇 가지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대로 하나씩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스마트보드 스위치를 켜주세요 라는 문구를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키보드 입력 관련된 설정이 나오는데요. 아래로 쭉 내리시면 네이버 스마트보드 보이실 거예요. 그 부분을 활성화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활성화가 확인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화면에서 스마트보드를 선택하세요 라고 나오죠. 그러면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선택해 주세요. 네이버 스마트보드가 이제 설정이 다 끝났고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기본적인 상세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네이버 스마트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번 설치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분명히 만족도가 높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